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새로 시작입니다. 이제 11월 달부터 기초 강의에서 내년 10월 달에 우리 시험 볼 때까지 거의 1년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게 과목이 2차 과목이고요. 부동산 세법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하고 1년 동안 계속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부동산 세법은 수험생들이 그렇게 부담 갖지 않는 과목이에요. 우리가 앞에 민법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학개론 같은 것이 워낙 분량도 많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공부하기 좀 힘들 수 있는데 세법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담을 가져가면서 공부할 과목은 아니고요. 그리고 세법은 우리 시험 문제 16문제뿐이 안 나옵니다. 16문제니까 수요일 날 배웠던 공시법이 24문제, 그리고 세법이 16문제이기 때문에 두 과목을 합쳤을 때 40문제예요. 근데 다른 과목은 보통 우리가 학개론이나 민법, 공법이나 중개사법은 그 자체가 40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세법이 16문제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비중이 약할 수도 있어요. 16문제뿐이 안 되니까. 그런데 공부는 똑같이 합니다. 공부는 똑같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 세법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점수를 좀 많이 따면은 일반적으로 공시법이 부담이 좀 덜 될 거예요. 공시법이 생각보다 좀 쉬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을 전략 과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저 공부하는데 세금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안내를 좀 몇 개 할 건데 첫 시간은 그냥 수업이 아니라 그냥 O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세법에 대해 세금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고 기출 문제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세금 공부 세법 시간에 주로 학습하는 게 뭐냐 그걸 좀 소개하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기초서 갖고 공부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하는데 오늘 1주차에서 간단하게 커리큘럼을 좀 소개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프리미엄 합격 패스라고 그래서 주간반은 다 프리미엄 합격 패스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고요. 우리 직장인들은 야간이기 때문에 밑에 들어가는데 조금 진도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우선은 프리미엄 합격 패스는요. 기초 이론 7주차에 걸쳐서 11월, 12월 달에 기초 강의를 한다 이러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 강의를 12월 달에 끝날 거고요. 자, 다음에 이제 1월 달 내년이죠. 2025년 25년 가면 기본 이론을 하는데 이 기본 이론이 민법, 개론, 공법이 10주 동안 하고요. 그다음에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이 9주 동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1월 1일 날 좀 껴가지고 이게 조금 약간 9주, 10주 원래는 10주 해야 되는데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3, 4, 5월 달에는 핵심 이론 원래는 이게 3월 중순까지가 여기에 들어간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2월, 3월 중순까지는 기본 이론,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는 핵심 이론 플러스 기출 문제라고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공부할 겁니다. 특히 세법 같은 경우는요. 기출 문제에서 자주 출제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 또 나오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올해도 35회 때도 마찬가지로 나왔던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만 따로 많이 풀어보셔도 실제 시험에 가서 도움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라 이렇게 말하고요. 따로 나중에 자주 출제되는 기출 문제는 따로 프린트해서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출 문제는 이렇게 해서 5월 달까지 우리 5월 달까지는요 공부가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데 저는 요 5월 달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많이 듣는 게 공부예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많이 듣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면서 이 과목상 뭐 여러 가지가 용어들이 나오는데 법률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일반 용어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듣고 들어야지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 한 번 들어가고는 되지도 않고요. 여러 번 반복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 5월 달까지는 요까지는 듣는 게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6월 이후부터는 나머지 5개월 동안은 이제 자꾸 봐야 돼요. 들었으면은 이제 자꾸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자꾸 지문을 봐야 돼요. 이 지문을 문제 풀면서 응용하면서 요약 정리하면서 자꾸 그 지문을 이게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자꾸 봐야 돼요.
나중에 지문을 많이 봐야지만 실제 시험장 10월달 시험장 가서 그 지문들이 눈에 들어와요. 듣는 거는 내년 5월달까지. 그 다음에 나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꾸 보는 것이 공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출 응용 플러스 요약 정리하고요. 단원별 모의고사 단모라고 그래서 단원별 모의고사를 8월달에 한 달 동안에 이게 다 끝내줄 겁니다. 가면 갈수록 처음에 10주, 그 다음에 10주, 8주, 4주 계속 줄어요. 이제 반복되는데 그게 2달 반 공부할 거를 다음에 2달로 하고 2달 공부할 거를 한 달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 책 순환이 더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쪽집게 100선 들어가면 나눠서 50선 50선 해가지고 2주 동안 할 거예요. 2주 동안에 일주일에 한 코스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2주면 2번 돌아갑니다. 이게 여기까지는 10주 동안 들어갈 게 여기 와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요. 그리고 마지막 동형 모의고사로 해서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 그러면 이때 매주 책 한 권씩 끝나니까 4번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강의 11월 달 시작해서요. 나중에 여기 나오는 10월 달까지 총 같은 내용을 11번 정도 10번에서 11번 틀어야지 시험장 들어가요. 기초 강의 1번, 기본 강의 1번, 이게 1번, 이게 2번, 핵심 이론 기출 문제 3번, 그다음에 기출 운영 요약 4번, 그다음에 단모 5번, 쪽집게가 반 나눠서 6, 7번, 그리고 나머지 4주 그러면요. 같은 내용을 10번에서 11번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장 가서 내가 합격하고 나오는 거지. 이게 공부라는 것이 한 번 들어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들으면 다 이해할까요? 아니면 바로 잊어버려요. 오늘 공부하잖아요. 오늘 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어저께 공부한 거 생각나요? 생각 안 나요. 이게 여러 번 반복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는요. 반복분이 없어요. 반복. 여러분들이 반복에 반복을 해서 마지막에 10번, 11번 들어야지 시험장 가서 나중에 제대로 답 찍고 답 체크하고 나와서 합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신 여기까지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많이 들으십시오. 오늘 공부할 거 없어요. 오늘도 듣다 가시면 돼요. 듣다 가시면. 그리고 6월 이후부터는 듣는 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자꾸 뭐라? 봐야 돼요. 봐요. 책을 보든 문제를 보든 뭔가 자꾸 봐야지만 이 볼수록 나중에 이 머릿속에 영상이 떠올라요. 그래서 나중에 지문 이런 거 다 해석할 때 나중에 자꾸 봐야 돼요. 이때까지는 많이 들어라. 이후부터는 많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월 달 내년 10월 달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학원이 이 커리큘럼이 이렇게 해서 진행한다 이러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그냥 야간반은 이렇게 나옵니다. 야간반들은 좀 기초 이론을 똑같이 합니다. 11월, 12월 기초 이론 똑같이 하고요. 대신 이론 1순환 이론을 좀 더 많이 합니다. 야간반은 그 내용 같은 게 6월 달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단원별 기출 문제를 8주 동안 하고 그다음에 9월, 10월 달에는 주간반하고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간반 들으시면 위쪽, 야간반은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차이를 좀 둡니다.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공부하는 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론을 좀 더 많이 하고요. 문제는 어느 정도 이론이 되면은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주간반이니까 요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걸 좀 소개했고요. 다른 과목도 소개하지만 세법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앞으로 듣는 걸 많이 들으라 그래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이었고요.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뭐 배운다고 그랬어요? 세법입니다. 한마디로 세금이에요. 세금입니다. 자, 세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하고 들어갈게요. 세금의 종류인데, 자 우선 세금이라는 게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돈하고 관계 있습니다. 돈. 다 돈이 세금이에요. 돈. 자, 우리 돈을 처음에 뭐 하죠? 벌어야죠. 돈을 법니다. 자, 돈을 벌었을 때 세금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세금 되는 게 있어요. 자, 번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죠. 여러분들 경제활동 하려면 써야죠. 그러면 쓸 때 세금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자, 벌은 돈이 많아야 돼요. 쓰는 돈이 많아야 돼요. 버는 돈이 많아야죠. 좀 아껴서 써야죠. 그죠? 그래서 그 남은 돈을 뭐 해야 돼요? 저축을 해서 나중에 재산을 모아야 돼요. 그 재산을 모아야지 나중에 미래를 대비해야 되니까. 자, 벌고 쓰고 모은다. 이 단계마다 다 뭐 있어요? 다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
세금이 벌었을 때는 우리가 법률 용어로 소득이 있다 그래요. 소득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쓰는 거를 소비. 소비세라고 그래요. 소비세. 소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야 돼요. 자, 모은다. 모으는 걸 뭘 모으죠? 재산을 형성하는 거예요. 재산을. 여러분들이 뭐 통장에 예금을 통장에 적금을 해서 재산을 모으든 주식에 투자하든 아니면은 부동산에 투자하든 뭔가 재산을 형성할 때도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일 때는 벌었다, 쓴다, 모은다 이런 말 쓰는데 우리 세법 용어에서는 벌었다는 걸 소득이라고 하고요. 쓰는 거를 소비세, 나중에 소비세라고 배우고 그 다음에 모은다 이거를 재산세, 재산을 형성하는 세금 이런 단계마다 다 세금이 관련돼 있어요. 자, 요 그림은 어디에 있냐면 오늘 나눠드린 요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판서할 양을 줄이기 위해서 요 그림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요 그림은 요거는 기초 과정에서 우리가 7주 동안 쓸 때 이 7주 강의할 때 늘 갖고 오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판서하시면 돼요. 판서. 아니면 기초서에다가 직접 판서해도 되고요. 다 그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1월 달 가면 기본 과정하면 다시 강의 노트가 나오는데 그때 강의 노트가 나오면 거기다 또 쓰시면 돼요. 요거는 11월 12월 달만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초 과정에서 쓰는 교환이고요. 또 나중에 1, 2월 달 나오면 교환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책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그림을 여러분도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 그림 뭐냐 이거 그리려고 그러면은 이게 정신 없어가지고 그냥 다 만들어 드렸으니까 거기다 필요할 때 보시면 돼요. 지금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오늘 이런 거 본다 이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소개할게요. 이제 요 그림화 다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버는 거를 버는 때 우리가 개인이 돈을 벌 수도 있죠. 그다음에 누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법인. 우리 개인이 벌었을 때는 일명 무슨 세라고 할까요? 소득세. 소득세라고 하고요. 법인은 법인세요. 자, 앞으로 약속입니다. 개인은 무슨 세? 법인은 법인세라고 그래요.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인데 너무 문장이 길어서 우리 세법에서는 그냥 줄여서 소득세, 법인세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디에 해당하죠? 개인.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소득세를 냅니다. 소득세. 개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을 해서 공인중개사 창업을 해요. 창업을 할 때 개인으로 창업할 수도 있고 법인으로 창업할 수도 있어요. 법인으로 창업하면은 법인세를 냅니다. 근데 나는 순수하게 개인 사무소로 하겠다 그러면 개인 소득세를 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합격 이후에도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다 소득세와 관계 있어요. 자, 우리 소득세는 어떤 소득이 있느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어떤 소득세가 있을까요? 개인한테. 은행에다가 예금 들면 은행이 나한테 뭐 줘요? 그러면 이자 다 줄까요? 아니면 세금 공제하고 줄까요? 세금 띄고 주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소득세? 이자 소득세예요. 몇 프로 공제할까요? 30% 너무 많아요. 30%는 15.4%. 15.4%입니다. 이 15.4%를 은행이 원천 징수해요. 징수했다가 은행이 가질까요? 아니죠. 국가나 지자체에다 다시 세금을 내요. 나를 대신해서. 이걸 이따가 우리가 원천 징수라고 배울 거예요. 오늘 다 배우는 용어예요. 이게 다 있어요. 자, 이게 이자 소득세인데 왜 15.4%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자 소득세가 14%예요. 14%가 이자 소득세예요. 근데 꼭 여기다가 하나 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지방 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이 지방 소득세는 의무적으로 이 소득세나 법인세 내시는 분은 의무적으로 10%를 더 내게 돼 있어요. 그럼 14%에 10%면 얼마예요? 14% 곱하기 10%면 1.4. 이걸 합치면 그렇죠. 15.4%. 근데 이거 복잡하니까 우리가 평상시 그냥 몇 프로 원천 징수한다? 15.4%. 상식적으로 알면 돼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평생 예금 이자 들면 꼭 은행에서 얼마 띄고 주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5.4% 요거 세금 낸 거예요. 그러면 원천 징수한 거로 종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 세금에 대해서 내년에 5월 달에 신고할 필요 없어요. 은행에서 다 공제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15.4%된 걸로 종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원천 징수한다 이러면서요. 징수의 편의자가 징수해서 납입하게 하는 방법.
이게 세법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런 것들을 오늘 배워가는 거예요. 자, 또 이자 소득이 있고요. 우리가 또 투자할 때 좀 약간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죠. 어디다가? 주식에 이제 투자하면 회사가 경영을 잘해서 나중에 1월 달이나 2월 달 가면 주주총회 열어서 주주들한테 뭐 해줘요? 배당. 그럼 배당 받은 사람은 배당 소득이 있어요. 배당 소득 이렇게 나옵니다. 배당 소득이다. 요거는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 받는 소득이고 은행에 예금 들어서 이자를 받는 거예요. 요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을 합쳐서 우리는 금융 소득이다 이런 말도 써요. 무슨 소득이다? 금융 소득 이렇게 말해요. 금융 소득이다. 두 가지 합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요거 시험에 없습니다. 그런데 용어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금융 소득.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합격을 해서 개인 사업자를 만들면 창업하죠. 창업할 때 개인 사업자니까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뭐를 내야 돼요? 사업소득세. 예, 업을 얘기해서 얻는 소득입니다. 사업이에요, 사업.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업자의 사업자, 업이니까 이 업에 들어가서 이 사업소득을 내요. 부동산을 빌려주는 걸 뭐라 하죠? 임대업. 임대업. 우리 공부할 때는 임대업만 공부해요. 사업소득 중에 늘 한 문제를 냅니다. 임대업. 그거 배울 거고 뭐 다른 건 안 배워요. 무슨 매매업, 공급업, 중개업 이런 건 안 배우고 나중에 시험에 부동산 임대업, 임대 사업인데 그게 주로 시험에 나와요. 올해도 한 문제 나왔어요. 다른 건 안 배워요. 이자, 배당. 오늘 한번 들으면 돼요. 앞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나오는 이 좀 이따 이 소득 중에서 이 사업소득 하나 배워요. 사업소득.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회사 다녀서 회사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뭐 줘요? 월급 줘요. 급여 받습니다. 그리고 연간 1년치 합산해서 나중에 근로자도 나중에 세금 내죠. 무슨 소득? 근로소득. 근로자가 내는 거는 근로소득. 사업자가 내는 거는 사업소득. 근로하느냐 사업하느냐 그 차이예요. 두 가지 다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회사 다녀요. 그럼 무슨 소득 내고? 근로소득. 내가 좀 여유 자금이 있어서 상가 건물 사가지고 상가를 임대 놓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이 임대 월세 받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득도 내야 돼요? 이 두 개가 겹칠 수도 있어요. 그럼 같은 연도에 겹치면 플러스 돼요. 이걸 다 합산합니다. 합산. 그래서 꼭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만 내는 게 아니라 사업자는 사업소득만 내는 게 아니라 두 개가 합쳐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투잡할 수도 있죠. 내가 낮에는 회사 다니고 퇴근해서 저녁에 조그만 카페나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투잡하면 또 두 개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합산해서 1년에 한 번씩 세금 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65세가 아니죠. 연세가 되면 지금은 65세가 아니니까 연세가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국가에다가 냈던 뭐 있어요? 연금. 그거를 연령에 따라 좀 달라요. 어떤 분은 62세에 달 수도 있고 63세 다 나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연금 받았으니까 무슨 소득 내야 돼요? 연금 소득. 연금 받으면 또 연금 소득도 내야 돼요. 다 공짜가 없어요. 세금에 다. 그다음에 6가지인데 요 5가지를 제외하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는 뭐냐면 요 5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기타 소득이라고 그래요. 기타 소득은 위에 나오는 이자도 아니고 배당도 아닌 나머지 이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의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복권 당첨금. 복권 당첨금 여기 들어가요.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 내야 안 내요? 내요. 다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 그게 요 기타 소득인데 3억 원 초과하면 30%. 그다음에 3억 원 이하 그러면 20% 이렇게 내요. 여기다가 지방소득세 3% 더하면 33%. 여기다가 이 20%에 10% 더하면 22%. 22%, 33%. 세금을 다 30%만 내는 게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는 30%, 20%가 맞는데 여기 지방소득세를 꼭 깨요. 항상 소득이 있으면은 꼭 지방소득세가 낀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이자부터 기타 소득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도 나중에 법인세 낼 때 지방소득세를 또 내야 돼요. 자, 그래서 6가지로 우리가 이자부터 기타 소득은 주로 반복적인 소득일까요? 우반적인 소득일까요? 주로 반복적인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내가 뭐 근로소득 1년에 12번 받는 거고 사업자는 1년에 360을 영업하니까. 그래서 이건 반복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신고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이건 우리는 무슨 소득세라고 할까요? 합친 걸. 종합소득세. 6가지를 합쳐서 내는 게 무슨 소득세? 종합소득세.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시작은 몇 월 며칠부터 시작할까요? 소득을. 1월 1일부터. 끝나는 점은 12월 30일. 몇 년치? 1년치.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1년치를 다 모아서 나중에 근로자는 1월 달에 연말 정산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5월 달에 확정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 정산. 나머지 연말 정산 안 돼요. 사업자는 연말 정산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5월 달에 확정 신고. 대부분 소득세는 5월 달에 신고해요. 근로자를 빼놓고는. 근로자도 아까 투잡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로소득 연말 정산하면 안 되고 5월 달에 확정 신고해야 돼요. 이렇게 다음에 우리 공부하면서 이런 것도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걸 무슨 소득세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중에는 딱 하나예요. 이 사업소득 하나 배울 거예요. 이거. 나머지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팔아서 얻은 소득이 있죠. 무슨 세일까요? 양도세. 그 양도세로 양도세가 우리 시험 범위에 또 양도세.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소득이에요. 양도세는 언제 내는 세금이다? 팔았을 때.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처분할 때 내는 게 양도세.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양도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다? 개인이 얻은 소득. 차이는 뭐냐? 양도소득은 반복적인 소득이다, 우발적인 소득이다. 우발적이고 비경상적인 소득.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렇게 3년에 한 번 이렇게 발생하지 매년 발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은 따로 가세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분류과세라고 해서 따로 배워요. 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부동산 팔 때만 따로 양도세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는 양도세 신고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무슨 세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부동산 팔 때만 따로 무슨 세? 양도세. 이 양도세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양도세예요. 요거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양도세.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 공인중개사가 돼서 현장에 가면 가장 상담이 많은 게 무슨 세? 양도세. 파시는 분이 궁금한 세금이에요. 팔았을 때 양도세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요게 제일 우리한테 중요한 세금이에요. 다른 건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요거 공부할 거고요. 자, 법인은요. 이자부터 부동산 처분까지 구분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무슨 세 낸다? 다 법인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개인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이렇게 나누는 거지 법인은 구분하지 않아요. 법인은 반복적이든 우발적이든 경상적이든 다 포함해서 법인세. 근데 법인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출제를 안 해요. 단 차이점만 소개한 겁니다. 자, 이제 이게 개인에 대한 소득과 법인에 대한 소득, 그다음에 소득 하나, 지방소득세 여기까지. 이 지방소득세는 꼭 소득세나 법인세가 있어야지만 이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더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원, 지방재원을 조달해 주는 거고 소득세와 법인세는 국세예요. 국가의 재원을 조달해 주는 거예요. 좀 이따 그게 구분 방법이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비하면 무슨 세 내라? 소비세. 자, 소비세 대표적인 게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그렇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 학원까지 지금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생활했을 거예요. 깨어나셔서 여태까지 3, 4시간 동안에 세금 낸 게 있어요, 없어요? 세금 냈어요, 여러분들. 오늘 벌써 세금 내고 왔어요. 무슨 세? 대표적으로 요 부가세,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낸 거예요. 부가세라고 그래요. 부가세 줄여서 부가세 많이 들어봤죠? 이 부가세 약어가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건 살 때마다 그 영수증에 보면 공급가액 얼마, 그다음에 부가세 얼마, 면세 얼마 나오죠? 그게 부가세 면세해주고 부가세 과세하는데 부가가치세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걸 줄여서 부가가치세란 말을 안 써요. 그게 부가세라고 나와요. 이게 약어로 씁니다. 뭐라고 쓴다고요? 부가세. 그리고 줄였어요. 부가세는 가치에 붙는 세금이에요. 가치에 붙는 세금. 재화라는 가치나 용역이라는 가치에다 붙는 세금이다. 이게 부가가치세라고 그래요.
이따 용어 정리할 때 이 문장이 나오면서 조금 헷갈리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것만 잘 구분해 주면 돼요. 이따 부가세를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자, 부가세는 가장 흔한 세금이에요. 여러분 물건 살 때마다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물건을 산 적이 없다. 나 3-4시간 동안 생활하면서 물건 산 적이 없다.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전기를 켜면요. 요즘은 한 6시, 7시 때도 어둡잖아요. 전기 공급받으면 나중에 뭐 내야 돼요? 전기세 그러면 안 돼요. 전기는 요금이지 세금이 아니에요. 전기요금 아니면 전기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스요금, 수도요금 해야지.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그러면 안 돼요. 다 요금이에요. 요금. 사용한 만큼 사용료 내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료 낼 때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거 사용하면 거기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이 부가세가 붙어 있어요. 부가세. 여러분들이 아침에 음식을 해 드시려고 가스 공급 받을 때 거기에 부가세 내야 돼요. 전기 공급 받을 때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 그리고 냉장고 문 열면 거기에 가공된 식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침에 두부, 콩나물 이거 꺼내잖아요. 거기에도 다 부가세가 다 포함돼서 나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다 여러분들 세금이 늘 따라와요. 오늘 내내 세금이 있어요. 그걸 느끼고 살아요? 못 느끼고 살아요? 못 느끼고 살죠. 앞으로 느끼고 살래요? 못 느끼고 살래요? 그냥 못 느끼고 살아요. 그냥 느껴봤자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느끼지 마세요. 근데 늘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무시는 동안에도 세금 있어요. 주무실 때 뭐 낼까요? 그 집에 대한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내야 돼. 재산세.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세금이에요. 숨 쉬는 거 빼놓고는. 요즘에 물도 다 세금이에요. 물도. 나중에 여러분 생수 드시면 그 물 속에 다 부가세가 다 포함돼서 나가는 겁니다. 지하철 여러분들 버스 타고 이동할 때도 다 뭘 냈어요? 부가세. 오늘 학원까지 오면서 버스 이동했다. 그게 다 부가세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신요금 핸드폰 사용했죠? 오늘 검색했죠? 한 달에 한 번씩 통신요금 낼 때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부가세 붙어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내는 게 이거예요. 부가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3대 세금이 이거예요. 개인에 대한 소득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그 다음에 소비에 대한 부가세.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국세의 75%를 차지해요. 75%가 이 세금에서 나와요. 나머지 다 걷어봤자 25%예요. 그래서 3대 세금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가 많으면 부가세가 많이 거쳐요. 근데 요즘에 소비가 좀 많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면 부가세가 줄어요. 이건 소비와 관계 있는 거니까. 소득이 많으면 이 세금들이 늘어나요. 소득이 줄면 세금들이 줄어요. 법인들이 요즘 경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법인세가 주는 거예요. 거치는 게 덜 되는 거예요. 거치는 게. 개인에 대한 소득세. 내 월급 빼놓고는 다 물가 오르잖아요. 그죠? 소득도 이게 별로 그렇게 많이 늘진 않는단 말이에요. 소비가 안 되고 소득이 없으면 그만큼 재원이 덜 조달돼요. 지금 정부에서 30조 원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재원이 안 들어오니까 재원이. 세금이 안 고치니까. 국가를 운영하려면 다 세금이 있어야 돼. 세금. 부족하면 또 국채 발행하든 아니면 다른 자금에서 조달하든지 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3대 세금입니다. 자, 일반 재화를 소비할 때는 무슨 세 내라? 부가세. 근데 가끔 호화스러운 거, 사치성 물건 살 때가 있어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뭐 있어요? 가방 중에 앞에 고급 가방, 비싼 가방 있잖아요. 명품 가방, 아니면 남성들이 좋아하는 고급 시계, 골프채, 아니면 무슨 보석류 이런 데는 개별 소비세가 붙어요. 개별 소비세는 개별 품목만 붙는 소비세예요. 모든 물건에 붙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고급 가방 사면요, 개별 소비세 20% 내고요, 부가세도 10% 내고 그래요. 근데 일반 가방 사면은 부가세만 내는 거예요. 이렇게 부가세, 개별 소비세는 소비하는 물건인데 모든 물건에 소비할 때 내는 게 부가세고요. 사치성, 호화스러운 걸 소비할 때 이런 걸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개별 소비세. 술을 소비하면 주세. 술 소비하면 주세. 담배 피면 담배 소비세. 술 마셔도 세금 있고요. 담배 펴도 다 세금 있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즐기는 것 중에 다 세금 많아요. 주세도 그렇고 담배 소비세도 그렇고 다 이게 세금화한 게 있습니다. 세금. 맥주하고 소주하고 어떤 게 세금이 더 많이 붙을까요? 맥주, 소주 똑같아요. 세율은. 맥주 마시든 소주 마시든 세율은 똑같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드시면 돼요. 어떤 게 싸다 할 거 없어요. 위스키하고 맥주 똑같아요. 증류주는 다 똑같이 냅니다. 대신 무슨 차이냐? 가격에 붙는 차이예요. 그래서 위스키가 비싼 이유가 위스키에 원래 위스키가 제조가 비싸니까 거기에 붙는 부가 주세가 더 비싸게 느껴지는데 실제 세율은 똑같은 거예요. 1,000원에 붙는 그 세율하고 10,000원에 붙는 세율이 차이지 세율은 똑같아요. 증류주는 똑같아요. 대신 나는 세금을 좀 덜 내고 마셔야 되겠다. 그럼 막걸리 드시면 돼요. 막걸리는 5%뿐이 안 되니까 세금이 싸요. 막걸리가 제일 싸요. 나는 막걸리 못 마시겠다 그러면 청주 같은 거 드시면 돼요. 청주. 그건 한 30% 정도 붙어요. 30%. 청주니 이런 거, 과일주 이런 것들이 한 30%. 근데 소주, 맥주는 한 72% 비싸요. 세율이. 굉장히 비쌉니다. 세율이. 그래서 그런 주세. 담배 소비세는 어떤 담배를 피우든 똑같아요. 4,500원에 세금이 반 이상 더 세금이 더 많습니다. 이게 술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그다음에 주말 되면 여러분들 이동할 때 자동차 갖고 움직이죠. 그러면 주유소 가서 뭐 해야 돼요? 주유하면 거기에 뭐 내야 돼요? 주행세인데 그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너무 길어서 교통세라고 돼요. 휘발유 소비할 때, 경유 소비할 때마다 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 내요. 거의 휘발유의 반이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뭐 할 때? 소비할 때 내는 세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시험범위 없어요. 이건 안 배워요. 소비세는 우리가 시험에 내는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시험에 내는 건 이제 재산이에요. 이거 시험범위가 이 재산에서 나와요. 자, 우리 부동산 사면, 차량, 자동차 사면 누구나 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죠? 사봤잖아요, 여러분들. 취득세 내야 돼요. 부동산 사면 무슨 세? 취득세. 그다음에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은행에다가 대출 신청하면 은행이 뭐 제공하라고 그래요? 담보 제공하면은 여러분들 등기 권리증에 거기에 근저당권 설정 이렇게 나와요. 그죠? 표시했잖아요. 그죠? 그때 내는 세금이 뭘까요? 등록 면허세가 있어요. 등록과 면허를 합친 건데 우린 주로 등록세를 배워요. 면허세는 안 배워요. 나중에 등록 면허세 중 등록만 배우니까 반쪽만 배워요. 여기서 면허는 여러분들 어떠한 의사 면허를 받든 공인중개사 면허를 취득하든 뭐 자격을 취득하든 이럴 때 내는 게 면허세예요. 이거 합격해야지 면허세 내는 거예요. 우리 창업을 해야 돼요. 중개사업을 하면 1월 달에 면허세 나옵니다. 근데 자격증을 집에 장롱에 보관했다. 면허세가 안 나오고. 이걸 이용해서 업을 해야지만 자격을 얻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면허세를 1월 달에 세금 내라고 고지서 옵니다. 근데 이거는 합격 후에 배우는 거고 우리 시험 볼 때는 이 등록만 배워요. 등록. 등기와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나중에 저당권 설정한다.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전세권 설정해줬다. 이럴 때. 그리고 나중에 대출금 다 갚으면은 은행 가서 뭐 해달라고 그래요? 말소등기. 말소등기하면 거기 한 줄로 이렇게 가 있어요. 근저당권 말소 이렇게 하면은 그때 건당 6,000원 내야 돼요. 그 6,000원 내야지 지워져요. 세금 안 내면 안 지워져요. 그럼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00원 내면 말소등기로 오게 돼요. 나중에 또 알려줄게요. 등록면허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재산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땅 갖고 있고 건물 갖고 있고 집 갖고 있으면 무슨 세 내라고 집으로 고지서 와요? 재산세. 이 재산세를 냅니다. 재산이 좀 많은 사람은 또 1년에 한 번씩 무슨 세 내라고 고지서 올까요? 종합 부동산세. 일차적으로 재산세 내고요. 일정 금액을 초과한 자는 선별해서 종부세를 또 내요. 대부분 재산세는 내는데 종부세는 내봤어요? 종부세는 웬만한 사람은 낼 수가 없어요. 일정 금액을 초과해지 내는 거예요. 주택으로 말하면 공시가격이 한 12억.
공시가격이 12억이면요. 일반 시세로 하면 18억 정도 가야 돼요. 그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부세 내요. 또는 뭐 1세대 다주택자 집이 여러 채 있다 그러면 9억 원 초과하면 나와요. 토지는 종합상가세는 5억 원 초과. 올해도 시험에 나왔죠. 5억. 별도합산은 80억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내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재산이 있으면 대부분 재산세 나오는데 일정 금액을 초과했다고 종부세 내기는 그리 쉽지 않고요.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종부세라는 세금이 있다. 여기 우리 시험범위다. 그다음에 사망 이후에 또 세금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평생 세금 내다가 돌아가셔서도 세금 내요. 돌아가신 분이 내는 게 아니라 받은 상속인이 내야 돼요. 상속인들은 무슨 세 내라? 상속세. 물론 상속세는 웬만한 사람이 또 내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속세 안 나와요. 이것도 재산이 좀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나와요. 자, 평상시 자녀한테 재산을 주면 무슨 세 나올까요? 증여세. 시점 차이예요. 어느 시점에 주느냐 이거예요. 주시는 분이 살아 있을 때 주면 증여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면 상속세. 돌아가신 다음에 주는 게 아니죠. 그냥 물려받는 거죠. 어쨌든 생전에 주시면 증여세 내야 되고 사망 이후에 재산을 가져가면 상속세 내야 돼요. 자, 이거는 우리 과거에 시험범위였는데 이 두 개는 시험에서 제외했어요. 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배울 거예요. 여기까지. 자,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 공부하지 않습니다. 오늘만 언급해요. 다음 주부터는 상속세 증여세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공부한다. 이러고 보시면 돼요. 자, 취득세부터 종부세까지. 그리고 양도세. 여기 나와 있는 사업소득. 요거 배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세금의 종류인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 암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첫 오셨기 때문에 세금의 종류를 좀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이런 세금이 있더라. 생각보다 세금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일부러 소개한 거예요. 일부. 이따 우리 국세 12개, 지방세 11개 다 소개할 거예요. 그게 오늘 배우는 것들이에요, 다. 네, 암기는 하지 않고 이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하고 이따가 첫 번째 시간에 소개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이죠. 지금 OT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세금의 종류를 좀 소개했고요. 자, 다음은 부동산 세법의 기출 문제를 좀 소개할게요. 어떻게 출제됐는지. 자, 부동산 세금은요. 활동이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부동산을 뭐 할 때?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할 때 각 단계마다 세금을 내야 돼요. 사면 산 대로,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대로, 팔면 판 대로 세금이 붙어요. 아까 돈을 벌어서 쓰고 모으면 다 세금 나온다 그랬죠? 마찬가지 부동산은 사서 팔 때까지 다 세금이에요. 부동산은 곧 세금이에요. 세금 덩어리입니다. 세금 덩어리. 자, 그러면 우리 조세라는 게 있는데 조세는 크게 나누면 무슨 세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지방세를 먼저 소개할게요. 지방세. 그리고 무슨 세 있다? 국세. 지방세는 이따 세목이 11개 있고요. 국세는 14개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조세는 총 세목수가 몇 개예요? 25개. 이게 25개가 다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공부하는 거는 지방세 3가지 세목 배우고요. 국세 3가지 배워요. 이 25개를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지방세 3개, 국세 3개 이렇게 배울 거예요. 자, 취득하면 무슨 세? 취득세. 아까 등기 등록하면 등록면허세.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많이 갖고 있으면 종합 부동산세. 여러분들 업을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 부동산 팔면 양도세. 이게 우리 시험범위예요. 앞으로 요거 갖고 우리가 공부해요. 우리 책 순서가 오늘 배우는 게 조세 총론이에요. 이 조세 총론을 오늘 배워요. 오늘은 조세 총론만 배울 거예요. 그리고 끝날 겁니다. 이런 세목들 분리체계를 배우는 거예요. 조세 총론. 그다음에 이제 1편이 조세 총론이고요. 2편이 지방세. 그 1장이 취득세, 2장이 등록면허세, 3장이 재산세. 그리고 3편 국세. 1장이 종합부담, 2장이 종합세, 3장이
이렇게 순서가 나갑니다. 기초서도 이렇게 나오고요. 기본서도 그렇고요. 앞으로 문제풀이 할 때도 다 이렇게 합니다. 내년 8월 달까지는 이 순서대로 갈 거예요. 순서대로. 9월 이후부터는 좀 섞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책 순서를 소개한 거예요. 책 순서. 자, 이게 34회는 작년에요. 2023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돼요. 취득세가 2문제, 등록면허세가 2문제, 재산세가 2문제. 그다음에 종부세가 2문제고요. 종합소득세 1문제, 양도세가 5문제. 여기까지가 총 14문제 나왔어요. 아까 세법이 몇 문제였죠? 16문제. 그 16문제 중에 요 강론이라고 그래요. 강론에서 14문제 나와요. 그럼 나머지 2문제는 어디서 나와요? 여기 조세, 총론. 오늘 배우는 거에 2문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지금 배우는 게 2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6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16문제. 자, 우리 이제 35회는 2024년 올해 시험 본 거예요. 올해. 자, 취득세 3문제, 등록면허세가 의외로 안 나왔어요. 재산세가 3문제. 그리고 나머지 변수 없어요. 종부세, 종합소득세, 양도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문항수. 총 12문제 이렇게 나와요. 12문제. 어느 때는 등록면허세가 1문제, 뭐 재산세가 2문제 이렇게 조정은 되게 되는데 딱 맞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올해는 0문제 아예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2문제는 조세, 총론 이렇게 2문제 나와요. 자, 우리 조세 총론은 배울 때는 그래도 좀 배울 만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근데 좀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워요. 근데 조세 총론은 요즘에 좀 어렵게 나와요. 대부분 요거는 여기다가 힘을 빼지 말고 강론에서 많이 공부하세요. 그래도 여기서 충분히 우리 점수 딸 수 있어요. 이 총론은 은근히 어렵게 내요. 지금 3년 동안에 지문도 길고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전에는 요 조세 총론을 단답형으로 냈기 때문에 좀 쉬웠는데 요즘에 3년 동안 내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 조세 총론은 너무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공부하려면 강론을 공부하세요. 강론을 공부하면 물론 양도세나 이런 걸 공부하겠지만은 어쨌든 요거 여기다가 많이 공부할 거고요. 우리 3대 세금 있어요. 배울 때 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요 세 가지가 우리 세법에서 3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 국세에서 가장 맞히는 게 소득세, 법인세 그거를 있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제일 많이 출제하는 거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입니다. 이 세 가지만 공부해도요 11문제 맞춰요. 우리 세법 목표가 10문제에서 11문제예요. 3대 요거 세 개만 달달달 공부해도 이거 6개 다 공부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세 가지에서 다 11문제를 맞히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곁들여서 배우는 거예요. 곁들여서. 요즘에는 종부세도 좀 공부하라고 그래요. 꾸준히 2문제 나오니까. 정 빼려면 등록면허세, 종합소득세는 등하셔도 나머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세목 이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목표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어요. 세법에서 10문제에서 11문제 맞추면은 30몇 점 만든 거니까 나머지 공시법에서 채워주면 돼요. 30점이 좀 안 나오겠구나. 어쨌든 간에 나머지 뭐 24문제 맞추면 되는 거니까 합쳐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10문제 맞았으면은 공시법에서 12문제 맞춰주면 되는 거고 24문제 중에서 우리 11문제 맞으면은 공시법에서 13문제 맞으면 되는 거니까 60점 합격 점수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 공부하다 보면 다 공부합니다 또. 자, 이거는 나중에 공부할 때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문항수는 제대로 알아야죠. 그리고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양도세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원이에요. 이거는 꾸준해요. 5문제씩 꼭 내요. 어느 때는 쉽게 나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좀 어렵게 나오기도 하는데 최근 2년 동안은 양도세가 쉬우면 전체적으로 쉬워요. 문제가. 근데 양도세가 좀 까다롭다. 그럼 전체적으로 그 해에는 어렵다고 느껴요. 그 양도세 난이도에 따라서 다른 게 영향을 받아요. 다른 건 어렵게 내지는 못해요. 꼭 어렵게 내는 건 양도세 쪽이에요. 35회, 34회 다 쉬웠어요. 왜냐하면 양도세가 쉬웠으니까. 그리고 세법은 계산 문제를 내요. 몇 문제 나오냐? 한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 대부분 양도세에서 한 문제 나와요. 잘 찍으면 돼요. 풀려가지 말고.
올해도 안 풀어요. 찍어요. 근데 찍는 요령이 있어요. 3년 내내 찍는 요령이 있으니까 그것만 알면 나중에 문제 안 풀고도요. 다 풀어요. 찍는 거는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올해도 그렇게 찍은 사람 다 거의 맞았어요.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 나중에 알려줄게요. 아니, 저 지금부터 찍는 연습할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알려줄 겁니다. 기출문제 풀다 보면 요령을 알려줄게요. 요령을. 자, 이게 기출문제 분석해봤고요. 자, 이제 세법은 어떤 걸 학습하느냐. 이제 1년 내내 이것만 학습해요. 이거. 첫째는 과세 주체가 누구냐 이것도 판단해요. 과세 주체는 두 사람이에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체권자는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두 개로 이루어졌어요. 아까 국세에 14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방세 11개에서 국가나 지자체 외에는 세금 부과할 수가 없어요. 국세는 국가, 국세청, 세무서에서 하고요. 그다음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면 뭐 하죠? 관세. 관세는 세관에서 하고요. 우리 주로 내국세 쪽으로 하니까 관세는 안 하고 국세청에서 하는 주로 세무서가 담당하는데 세무서와 관련된 걸 공부할 거예요. 자, 지방세는 지방 자치단체, 광역단체, 기초단체, 특광도를 광역단체, 시군구를 기초단체. 나중에 공법 시간에 그렇게 있어요. 근데 세법은 광역단체, 기초단체를 안 쓰고요. 그냥 특광도세, 시군구세 이렇게 써요. 그냥 세법에서는 특별시, 광역시도세, 인천은 광역, 서울은 특별시, 경기도 이게 특광도. 그럼 자치구 안에 시군도 있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자치구에 부평구 아니면 무슨 연수구 여러 개 있잖아요. 그게 다 이게 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과세권자가 누구냐 요거 갖고 배울 거예요. 자, 두 번째 과세 요건, 필수 요건인데 앞으로 세금을 부과할 때 갖춰야 될 요건이 있어요. 4대 요건이 있어요. 첫째, 세금을 누가 낼 거냐? 누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해서 정해져 놔야 돼요.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부과할 거냐? 소비하는 물건에 대해서 부과할 거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재산을 형성했어요. 재산을 갖고 있을 때 낸 거냐? 이런 대상물이 정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꼭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과세 표준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다 이제 뭐를 곱할까요? 세율. 세율. 그래 이거 곱해야지만 세금이 나와요. 이게 법률에 갖춰야 될 필수 요건.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요거를 매주 배워요, 여러분들. 취득세 등록면에서 돌아가면서 계속 배워요. 또 시험도 요걸 냅니다. 올해도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세 세율 이런 문제 내고 재산세 납세 의무자 이런 문제 내고 그래서 요 요건을 잘 물어봐요. 의무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에요. 자, 간단하게 소개하면 납세 의무자는 누가 있을까요? 개인과 법인. 개인, 법인 요 사람이 납세 의무자예요. 순수한 자연인만 납세 의무가 아니라 법인도 나중에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법인세 내고요. 법인도 부동산 살 수 있어 없어요? 법인명의로. 그럼 취득세 내고. 가지고 있으면 법인도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똑같이 내요. 개인 법인 차이 없어요. 자, 과세 대상은 소득에 붙는 소득세가 있어요. 아까 우리 개인에 대한 소득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그리고 소득이 있으면 꼭 더 내야 될 게 지방 소득세. 이런 것들이 소득이 있을 때 내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데 세금 내라 그러지 않아요. 사업한다고 다 이익 볼까요? 매년? 아니요. 손해보면 세금 없어요. 법인도 매년 경영해서 이익 볼까요? 손해보면 법인세 없어요.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이 내야 돼요. 이렇게 소득이에요. 나중에 이런 부동산 팔았는데 양도세는 이익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재산 갖고 있죠? 그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를 당해세라고도 하고요. 재산세라고 해요. 당해재산세 이렇게 나와요. 다음에 당해세에 그러면 힘이 좀 센 놈이 있어요. 나중에 고려대 순위 정할 때 다음에 또 알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할 때 내는 게 소비세. 어떤 법률 행위에 대해서 내는 게 행위세, 유통세라고 해요.
대표님과 여러분들이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면 취득세 내요. 등기 등록하면 등록면허세. 문서 작성하면 인지첨부예요. 인지세. 이런 것들이 행위세에 들어가요. 문서도 작성 안 했는데 인지세 내라 그러진 않습니다. 과세의 표준은 크게 두 가지로 따져요. 금액으로 따지면 종가세, 수량으로 따지면 종량세. 어떤 게 더 많을까요? 그렇죠. 화폐 가치로 하는 게 좀 더 낫죠. 가격으로 많이 따져요. 우리 배우는 취득세부터 양도세는 다 가격이에요. 살 때 얼마, 보유할 때 얼마, 팔았을 때 얼마, 이걸 화폐 가치로 다 환산해요. 그래서 주로 종가세를 배워요. 종량세는 한 건당, 한 장당, 1제곱미터당 한 건당 뭐 6,000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배울 때 그런 문장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종가세를 배워요 우리가. 자, 세율은요 정률세 퍼센트가 있어요. 퍼센트. 나중에 1% 내라, 10% 내라, 아까 15.4% 원천 징수합니다. 이렇게 퍼센트로 돼 있는 게 정률세예요. 정액세 그러면 누진세는 최저 6%부터 최고 45%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우리 소득세가 최저 6%부터 45%예요. 여러분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1,400만 원 이하 그러면 6%에서 끝나는데 10억 원 초과 그러면 45%까지 내야 돼요. 이게 8단계로 누진돼 있어요. 구간이 8단계로. 다음에 소득세 배울 때 이것도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정액세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아까 등기부에 말소하는 거 한 건당 얼마라고 그랬어요? 6,000원 이렇게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6,000원 한 장당 100원 이렇게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면 정액세라고 그래요. 그럼 앞에 건당으로 따져야죠. 한 건당 6,000원, 한 장당 100원, 200원 이렇게 나오면 6,000원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다가 과세 표현에다가 법에 정한 뭐를 뭐하라? 곱하라. 그럼 세금이 뭐 나와요? 이 세액이 산출되는 거예요. 요거 갖고 여러분들 세금 내는 거예요. 요 과세 표현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나온 게 산출세액이에요. 요 산출세액 갖고 세금 내는 거예요. 요거를 누가 따질까요? 두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스스로 할 때가 있어요. 신고납부가 있어요. 신고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결정해야 돼요. 결정한 다음에 요 과세관청에 가서 자진해서 뭐해요?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자진 뭐 해야 돼요? 납부. 그걸 신고납부라고 그래요. 무슨 납부? 신고납부. 자, 근데 요 산출을 누가 해줄 때가 있어요? 과세관청이 결정해서 집으로 세금 내라고 뭐 보내줘요? 고지서. 그럼 때 되면 세금 내라고 고지서 오잖아요. 그걸 고지납부. 자, 앞으로 신고납부는 누가 스스로 하라?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자가 결정한 세액을 신고하라. 이렇게 결정한 거를 자진 가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할까요, 우리? 취득하고 양도할 때. 사고 팔 때는 다 신고해야 돼요. 사면 산 대로 신고하고 팔면 판 대로 신고해야 돼요. 취득하면 지방세니까 누구한테 신고하고? 지자체. 대표적으로 시군구 가서 신고해야 돼. 시군구. 구청 가서 여러분들 신고해요. 구청. 그 물건이 있는 소재지 관할 구청에다가. 저 서울 강남에 있는 집 사면 강남구청 가서 신고하고, 부평에 집 사면 부평구청 가서 신고해야 돼요. 팔았어요. 양도했습니다. 양도하면 어디 가서 신고해야 돼요? 양도소세를 내야 돼. 양도세. 세무서 가야 돼. 세무서. 국세예요. 국세는 세무서로 가야 돼요. 부평세무서로 가야 돼요. 부평세무서. 여러분 부평에 살면 부평세무서, 부천에 살면 부천세무서 가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주소지로 가야 돼요. 살 때는 물건 소재지로 가는데 판 거는 주소지로 가요. 그런 걸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울 거예요. 그 납세지 같은 걸 배워요. 사고 팔 때는 앞으로 뭐 하라? 신고납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사고 팔아본 적이 있어 없어요? 부동산 사본 적도 있고 팔아본 적도 있죠. 스스로 해본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맡겼어요? 전문가한테. 자, 살 때는 누구한테 맡겼어요? 법무사.
법무사들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해요. 법무사가 위임장 받아다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신고 다 해줘요. 그 등기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등기하려면 취득세 내야 되니까 그걸 대행해줘요. 팔면 세무사. 세무사는 주로 국세를 합니다. 그 세무서 주변에 가면 세무사들이 많아요. 그 국세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주변에. 법원 등기소에 가면은 그 법무사들이 많은 거고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세무사 어디가 찾지? 그러면 세무사 가면은 세무서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등기하고 싶다 그러면 법무사는 등기소 주변에 많이 있고요. 이게 다 일거리가 거기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사고 팔 때는 앞으로 뭐 하라? 신고 납부하라. 누가 스스로 하라? 못하면 전문가 도움받아서 하는 거예요. 수수료 주고. 우리는 대부분 수수료 주고 합니다. 시켜요. 내가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고지는 언제 고지할까요? 주로 고지. 보유하면 세금 나라고 고지서 와요.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갖고 있으면 무슨 세 나라고 나와요? 자동세. 건물 있으면 재산세. 이렇게 고지가 오는 거예요.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아까 종부세. 이게 과세권자가 결정한 다음에 집으로 고지해 주는 거예요. 고지하는 거를 고지납부, 스스로 하는 거를 신고납부. 우리 세 가지 중에 취득과 양도는 신고해야 되고 보유할 때는 고지하는 겁니다. 요거는 전문가 도움 필요 없죠. 때 되면 고지서 오면 우편함에 열면 우편함에 고지서가 도달해 있어요. 자, 신고납부 안 하면은 성실, 불성실. 세법은 뭔가 불이익을 줘요. 금전적으로. 세법에 쓰는 말이 가산세. 이 가산세는 요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더한다 이 뜻이에요. 플러스한다, 더 내라 이 뜻이에요. 100원 낼 거 20원 더 내라, 120원 낼 수도 있어요.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주면 납세자들이 성실해지려고 그래요, 불성실해지려고 그래요? 성실해지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가 불성실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물려요. 무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신고했는데 누락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뭐 조작하면 부정 가산세로 붙어요. 이따 나올 겁니다. 가산세. 지금 암기할 건 없고 이따. 앞으로 국세든 지방세든 스스로 안 하면 가산세가 발생해요. 불이행 시, 신고가 불이행이 됐다,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처벌을 합니다. 자, 과세관청이 결정을 해서 집으로 뭐 해줘요? 고지. 고지하면 항상 고지서에 보면 한쪽은 뭘로 돼 있어요? 납기 내, 또 한쪽은 납기 후. 납기 내 금액보다 납기 후 금액이 작아요, 커요? 커요. 여기에 몇 프로가 붙는다? 3%가 붙어요. 3%가 고지지연 가산세라고 그래요. 고지를 했는데 제 날짜에 내지 않으면 납기 후, 이 납기 후가 3%가 붙는 고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국세고지서든 지방세든. 근데 이 날짜를 어겨서 또 안 내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또 그러면 또 납부지연 가산세가 또 붙어요. 국세는 일수로, 지방세는 월수로. 이게 좀 헷갈릴 거예요. 오늘은 이것도 배우는데 그냥 요거 용어 차이입니다. 일수 계산이냐 월수 계산이냐 그 차이예요. 이따 뒤에 가면은 다시 나올 겁니다. 이 말이. 자, 반대. 과세의 반대말이 뭐예요? 비과세. 비과세는 과세하지, 납세 의무가 불성립함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세금이 없다 이거예요. 납세자한테 가장 좋은 게 뭐다? 비과세. 국가가 우리한테 준 선물이에요. 비과세. 특히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 큰 겁니다. 양도세 비과세. 그걸 우리가 나중에 배워요. 올해도 시험에 나왔지만 취득세 비과세도 나오고 양도세 비과세 나오지만 이거 잘 배웁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예요. 여기서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세모만 바꿔서 배우는 거예요. 어느 때는 오랜만에 취득세 비과세 물어보든지 양도세 비과세 물어보든지, 아니면 납세 절차, 취득세, 재산세에서 납세 절차 잘 내고요. 여기 세목마다 다 문제를 내요. 앞으로 세법은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배우고 이거 끝나요. 이걸만 반복적으로 배워요. 세목만 바꿔가면서 내용물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1년 내내 배우는 게 이거예요. 우리 세법은.
여기다가 이제 시험 문제 뭐 취득세 세율 올해 취득세 세율 나오고 과세 표준 나왔고 그다음 비과세 문제 세입 문제 다 이렇게 나왔고 등록명이 안 나오고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절차 그다음 종합 문제 종부세도 주로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섞어서 이렇게 나오고 양도세도 과세 대상 나오고 이거 갖고 시험 문제 내요. 앞으로 이거를 취득세에 들어가면 이걸 다시 반복하고 등록면허세 가면 다시 해요. 왜냐하면 특성들을 또 다시 설명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배우다 이거 끝나는 거예요. 시험장 가면 다 이걸 갖고 시험 내는 거예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조금 시간은 길었지만 여기까지 좀 정리했고요. 첫 시간은 그냥 OT다를 생각하시고요.